네, 오늘의 이슈큐브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을 의결하면서 쓴 결정문에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미 전망이 많이 되었던 바입니다만 오늘 중에 그러니까 소송을 낸다. 징계와 관련해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뒤이어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시간은 윤 총장 편이었습니다. 네. 징계위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윤 총장이 유리했는데요. 이제 징계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시간은 더 이상 윤 총장의 편이 아니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총장직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들 보도가 됐는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초미의 관심이 되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안 소송은 아마 짧게 걸려도 한 2년 가야 될 겁니다. 예, 예. 내년 7월에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2년, 3년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주력을 하는 게 집행정지가 될 겁니다. 예. 지난번 직무정지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집행정지라는 게 사실 쉬운 소송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법원에서도 다양한 점들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 네. 총장은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일 많이 거론되는 표현이 이제 회복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회복 예. 불가능한 피해가 있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일 텐데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직무 배제 집행 정지 당시와 지금의 어떤 상황이 비교를 해본다면 어쨌든 같은 것이 쟁점인 겁니까? 회복 불가능한 손해?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보시면 비슷합니까? 될 것 같은데 예,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무 배제 같은 네. 그러니까 12월 1일에 결정이 났던 직무 배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판단하는 건 맞는데 네네. 두 가지 소송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12월 1일에 있었던 직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명으로 즉시 효력 정지를 시켰거든요. 예. 그 직무 집행을 그러니까 직무를 자체를 중단을 시켰어요. 예.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이제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긴 하지만 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법원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선출 권력입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가 있듯이 예.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과 예.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현저한 손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당연히 이 민주적 통제 부분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게 가처분 소송 보면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공의 이익 예.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요. 지난번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보면 몇 가지 더 추가로 판단을 한 게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해임. 예. 해임이냐 아니냐, 사실상 해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총장이 해임이 됐을 때 이게 윤석열 총장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번에는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 2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배경이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근데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거 이제 다른 판단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허윤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직무 배제 판단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법원이 사실 지난번과 다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이 정직 2개월을 그대로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었던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퇴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사퇴 배경을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징계위를 열어서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았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잘못했다라는 스스로의 책임을 또 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입니다. 본안 소송이 오래 걸린 거는 이제 법리적 다툼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이후에 판결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대법원 판결 최종 안 났으니까. 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판단도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법원도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데 예. 대통령의 재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누군가의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한다. 임기를 채워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이라는 이 징계를 결국 어쨌든 2개월이든 뭐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는 것이 맞으니까 예. 이 중징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한다면 법원 역시 2개월을 그냥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이 그 부분은 비슷하신데 아직은 뭐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이제 추정을 해본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되는 내용 중에는 징계위의 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검사 징계위에서 나온 그 결정문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특수한 사정이라는 건 뭘까요, 오평론가님?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 구도가 거의 다 정착이 돼버렸고 네. 이 각자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는데 이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인 것이죠. 판사 사찰이라든지 검찰총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비위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 법률적 문제.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랑 뭉뚱그려지면서 갑자기 1대1 구도가 되면서 어떤 쪽의 편을 들어주면은 정치적인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한다는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부 편을 들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예. 정한중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한쪽의 이제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했었다라고 예.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결정문이 보도가 됐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소송에 영향을 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소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됐고요. 특히 아마 이 징계위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 가처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드는데요. 이게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가 됐을 때 예. 없는 상황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뭐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들 자체가 방향성을 잃고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 부분을 주장을 할 겁니다. 내가 배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네. 좀 혼란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예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임이 아니라 정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검찰총장의 공백이라는 것이 이제 2개월 동안 생기는 것이고, 그 2개월간 정직 기간이 생기면 이제 제법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장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조남관 지금 이제 대검 차장이 벌써부터 이제 직무 대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들 시각에서는 검찰은 검찰대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네. 윤석열 총장이 현재 2개월 동안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하거나 예. 지금 수사 중인 건 사안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던 수사는 계속 해야죠. 예. 만약에 하던 수사를 안 하는 게 계속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공백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총장이 이 2개월 동안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탄압을 받았다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했을 경우에는 네네네. 정부한테는 2개월 동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없지만 더 불편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도 지금 일단은 사임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검찰은 검찰만이 지금 지휘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법무부의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월간의 공백이 크게 검찰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을 추윤 갈등이라고 그동안 표해 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어쨌든 장기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거취를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뭐 여권의 일각에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두 사람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1대1 구도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지금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랑 무관한 이야기들로 1대1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60% 이상이 국민들이 지지했지만 최근에 또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로감을 이제 종식시켜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전개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을 때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한 사람은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엔 윤석열 총장에게도 분명히 불편한 내용들, 불편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도 책임지고 사퇴했으니 윤석열 총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예.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야당이나 또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길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뭐 억울한데 왜 사퇴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진 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가 그 징계위 공개한 그 내용 중에는 징계위가 공개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호 의원이 SNS 통해서 공개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그 징계위의 그 결정문에는 퇴임 후 봉사, 요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요 발언이 국정감사식이 있었죠.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힌 것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 이런 판단도 있고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일단 결정문 자체를 제가 읽어보질 못해서 네네.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팩트 자체는 윤 총장이 그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정치를 예.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일견 그 지적도 타당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존재하는 모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예요.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만약에 왜곡된 마음을 먹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쪽에 수사 방향이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이 문제가 검찰총장직에만 해당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법원에 수많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에도 수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예. 이들 각각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던 검사와 판사들이 있었고 예. 그분들이 이제 총선 직전에 직을 내던지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당시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게 이제 윤 총장 개인의 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뭐 검사라던가 판사라던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
퇴임 이후에도 뭐 정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큰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징계 결정문이 5분 전에 언론에 통해서 다 공개가 돼가지고 예, 제가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세계일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거. 그걸 인지하고 나서 이제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예, 예. 중요한 건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전에 한겨레 보도를 봤을 때 본인에게 불쾌한 보도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버렸어요. 고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검찰청 메시지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네.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이후에 어떤 게 있었냐면 2020년 10월 28일 국민들은 이 징계 혐의자 윤석열 총장을 뜻합니다. 위 발언이 정계 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고 11월 11일 한길 리서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라섰다. 라고 했을 때는 즐겼다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2020년 8월 이후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는 이 같은 판단을 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의 이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이제 아까 여쭤봤는데 허윤 변호사께서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오창석 평론가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그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한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시기와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 아마 이 정직 2개월이 아마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 본인이 생각했던 물론 중징계이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지금 1차 수사지휘권, 2차 수사지휘권 그리고 직무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구도로 싸움처럼 보였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고작 2개월 정도였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연 것 그리고 징계 혐의자를 선정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라면 네.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를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충분한 메시지가 됐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했었던 그 이야기를 지키려면 재가를 했을 때는 본인도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물러난 상태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 내가 물러나지 않고서는 그의 여론이 형성될 수는 없지만 예. 나도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윤석열 총장도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부터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언론은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고작 2개월 뭐 이런 언론 기사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제 엄청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 예. 이야기를 또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은 책임졌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이 부분만 집중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이슈큐브는 오창석 평론가,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보내드리고요. 허윤 변호사는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